희망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오늘 사연을 듣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각박한 이 현실에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한국인이 있을까?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누군가의 행복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하는 스승님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연 끝까지 시청하시면 따봉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제임스 헌트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돌며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경력 중 가장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하버드 천재 언어학자와 한국인 교수 사이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변화,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보스턴의 눈 덮인 하버드 캠퍼스에서 에밀리 윌슨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복도에서 한 교수가 시각장애인이 한글을 연구한다고 불가능해 라며 에밀리의 연구 계획서를 찢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지만 다음 날 그 교수실 앞에 누군가 붙여놓은 에밀리의 성적표는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녀는 언어학과 역대 최고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24세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주목받고 있었죠. 19세에 하버드에 입학한 그녀는 타고난 언어 감각으로 12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생후 8개월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는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언어 체계입니다. 제 박사 논문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에밀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벽면은 세계 각국의 점자책으로 가득했지만 동아시아 언어 섹션은 유독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한국어 같은 동아시아 언어들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한글은 과대평가된 상형 문자에 불과해요. 학문적 가치가 없죠. 촬영 중이던 그날, 에밀리의 지도 교수인 스턴버그 박사가 갑자기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논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연구 없이는 세계 문자 시스템의 우열을 논할 수 없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글요? 교수님, 그건 언어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지역 문자일 뿐입니다. 스턴버그 교수는 책상에서 한 논문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특수 스캐너로 논문을 스캔한 후 점자 디스플레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언어학의 원칙을 어떻게 따를 수 있죠? 분명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과장일 뿐이에요. 스턴버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학자라면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메라를 끄고 에밀리에게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완벽해요. 한글의 비효율성을 직접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제 박사 논문에 아주 좋은 반증 사례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에밀리의 동료인 장애인 권리운동가 그룹과의 미팅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에밀리의 결정에 경악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미쳤어요? 한국은 장애인에게 최악의 나라 중 하나라고요. 우리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 접근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입니다. 또 다른 활동가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요. 당신은 그곳에서 소외될 겁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봐야 합니다. 제 논문의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관점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와 배타적인 사회 구조의 상관관계. 좋은 부제가 될 것 같네요. 그녀의 자신감이 대단했지만 저는 카메라 뒤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저널리스트로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너무 강한 선입견은 종종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3월 초 우리 촬영팀은 에밀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부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경직된 사회 구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착륙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곳에서 두 가지를 증명하러 왔습니다. 첫째, 한글은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 둘째, 이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장애인과 외국인에게 얼마나 불친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에밀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영어로 또렷하게 나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즈 윌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파견된 김수연입니다. 당신을 맞이하러 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죠? 교환학생 담당자로부터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았어요.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별 가이드 교육도 받았고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대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창에 닿자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천대교를 지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죠. 서해의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 냄새가 나네요. 상쾌해요. 에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김수연은 에밀리를 특별히 개조된 기숙사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표지판에는 영어와 점자가 병기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특수 알람 시계와 점자 캠퍼스 지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네요. 에밀리가 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준혁 교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한국어와 한글 교육을 직접 담당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전날보다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어제는 좀 당황했지만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겠죠. 한 번의 좋은 경험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드디어 연구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윌슨 씨, 어서 오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이준혁 교수입니다. 에밀리가 공손히 인사를 건네자 이 교수는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씨, 당신이 가진 한국과 한글에 대한 편견을 모두 말해보세요. 솔직하게요. 카메라 뒤에 있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구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에밀리와 이준혁 교수의 첫 만남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진 채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들렸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예요. 장애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건 누군가 한국어로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를 가르치기로 한 결정 때문에 학과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수 자리까지 걸고 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동료가 불안한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계속 촬영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년간의 취재 경험에서 이런 순간이 가장 값진 장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셨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밀리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된 문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복잡하죠. 그리고 한국은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혁 교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정직함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그 확고한 신념을 하나씩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학습 계획입니다. 다른 교환 학생들보다 3배는 더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에밀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한글을 논박하러 왔으니까요. 그럴 자격이 있으려면 3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에밀리의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그녀는 도전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의 미소였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지금부터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평등이 아니니까요. 이준혁 교수의 첫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았습니다. 그는 영어로 설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바로 한국어로 된 기본 인사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발음을 따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어색하게 발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시간의 수업 후 에밀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평소 언어를 배우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은 그녀에게 생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시요? 다른 수업은 보통 9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은 보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3배 더 어려운 과정, 기억나시죠? 카메라를 끄고 에밀리에게 첫날 소감을 물었습니다. 정말 도전적이네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도전을 좋아합니다. 교수님이 무엇을는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튿날 에밀리는 기숙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네요.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제가 어떻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수연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특별히 준비된 식기가 있어요. 그녀는 에밀리에게 특수 제작된 식기 세트를 건넸습니다. 그릇의 가장자리가 높아 음식이 넘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포크와 숟가락에는 손잡이가 특별히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에밀리가 식기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0년 전부터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을 개선해왔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죠. 에밀리는 밥과 국, 반찬을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김치의 맵고 신맛에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몇 입 더 먹자 의외로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준혁 교수님은 항상 그렇게 엄격한가요? 김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분은 고려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중 한 분이에요. 엄격하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죠. 많은 제자들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어요. 7시 정각, 에밀리는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정시에 오셨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제작된 점자와 한글이 함께 인쇄된 교재를 에밀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수업은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든 이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모음이 하늘, 땅을, 사람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의미까지. 잠깐만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결국 상형 문자 아닌가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왔다고 하셨으니. 이준혁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대상의 모양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 기역이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것은 해부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는 15세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밀리는 점자로 된 설명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모든 자음과 모음이 이런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이 완전한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게 하는 이유죠. 수업이 끝날 무렵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그녀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직 영어 알파벳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준혁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 당신은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주제는 한글과 알파벳의 효율성 비교입니다. 객관적인 언어학적 관점에서요. 일주일 만에요? 그건 너무 짧습니다. 하버드의 천재에게는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에밀리는 우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한국어를 배운 지 이틀 만에 어떻게 학술 발표를 준비하란 말입니까? 게다가 모든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3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희는 언어학과 학생들이에요. 교수님께서 당신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에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분이? 네. 교수님 말씀으로는 진정한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영어로 된 자료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에밀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글의 역사, 언어학적 특성, 세계 문자 체계와의 비교 자료까지. 에밀리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학생들은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캠퍼스 투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맡은 김수연은 그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무슨 냄새죠? 향이 좋네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전통 찻집이에요. 오늘은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거예요. 그들은 전통 한옥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복을 특별히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옷이죠? 느낌이 특별하네요. 한복이에요. 우리 전통 의상이죠.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려요. 에밀리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그녀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제가 한글을 비판하러 왔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김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정한 평가를 내리길 바랄 뿐이에요. 한국 문화와 한글을 제대로 경험한 후에 판단하길 바라는 거죠. 그날 저녁, 에밀리는 연구실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준혁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뜻이겠죠? 에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에밀리를 세우고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의 평등을, 학문의 민주화를 이루려 했죠. 에밀리는 동상의 받침대를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점자로도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점자까지.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곳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진 선입견처럼 최악의 나라는 아닙니다. 금요일이 되어 에밀리의 첫 발표 날이 왔습니다. 언어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인 강의실에서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알파벳의 효율성 비교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나 봅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윌슨 씨, 당신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표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발표하고 있나요? 에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중단하세요. 진정한 학문은 자존심이 아닌 진실 추구에서 시작됩니다. 에밀리는 자리에서 내려왔고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준혁 교수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이준혁 교수의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었으며 그녀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발표의 실패 이후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으로서 우리는 인간이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특별한 감각이 있는데 에밀리의 얼굴에서 그 변화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진정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짜 한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특별한 교재를 꺼냈습니다. 점자와 한글이 함께 인쇄된 특수 제작된 카드였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전 제 어머니를 위해 만든 교재입니다. 어머니도 시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에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미처 몰랐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라는 철학적 목표가 있었죠. 에밀리는 카드를 손끝으로 만지며 집중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을 상징합니다. 에밀리는 손가락으로 점자 부분을 읽으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자음 기억은 어떤 발음기관을 본뜬 건가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뜬 거죠.
에밀리는 천천히 각 자음과 모음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각 문자가 실제 발음과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그녀에게 모음 카드를 건넸습니다. 기본 모음 아는 사람이과 땅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의미도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관을 담고 있는 체계입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글로 첫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 그는 에밀리에게 자음과 모음 카드를 건네주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음과 아를 합치면 마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음과 아와 리을을 합치면 에밀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말이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은 언어 또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또는 말이라는 동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에밀리는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말, 말. 언어를 말한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고 에밀리는 점점 더 많은 한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이준혁 교수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글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준혁 교수는 그녀에게 더 많은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에밀리는 20분 동안 집중하여 카드를 조합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빛을 봅니다. 이준혁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에밀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한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무지와 편견 속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비록 제 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무언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깊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에밀리 씨. 언어는 세계관입니다. 한글을 통해 당신은 지금 한국인의 세계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에밀리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체계입니다.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오후에 김수연은 에밀리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옥 문화체험관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거예요.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한복 입기, 전통차 예절, 다도를 배울 겁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비단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옷의 느낌이 정말 특별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옥의 마루에 앉아 다도를 배우는 동안 에밀리는 차의 향기와 주변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버드에서는 항상 경쟁과 성취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김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깊은 유대를 의미합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 그런 단어는 영어에 없네요. 가장 가까운 말이 커넥션이나 어펙션일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
에밀리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글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러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영어만이 최고라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음 날, 에밀리는 이준혁 교수와 함께 특별한 수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의문론적 특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음소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알파벳처럼 한 글자씩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모아 음절 단위로 표기하죠. 에밀리는 손가락으로 예시를 따라가며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아, 니은이 모여 만들어진 거군요. 이건 놀라운 효율성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정보 전달이 빠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의 정확성과 음절 문자의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언어학자로서 한글과 알파벳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에밀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체계입니다. 특히 구조적 측면에서요. 알파벳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체계성이 다소 부족한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준혁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평등과 실용성, 그리고 과학 정신이 결합된 문화적 산물입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첫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간단한 문장 만들기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이준혁 교수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에밀리 씨, 당신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20년간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빠른 습득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겸손까지 배우셨군요. 이준혁 교수가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글의 기본은 마스터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다음 날, 에밀리는 다른 한국 학생들과 함께 그룹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한글 학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우리보다 더 한국적입니다. 한 학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에밀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치의 발효과학, 한옥의 친환경적 설계, 한국 음악의 리듬 등. 에밀리는 모든 것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네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때 김수연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 기업이 만든 최신 기술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스마트폰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나요? 김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성, LG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까지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한글처럼 한국의 기술도 세계를 연결하고 있죠. 그날 저녁, 에밀리는 K-POP 콘서트 녹음을 들었습니다. 리듬감 있는 음악과 함께 김수연이 설명해주는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에 그녀는 또 한 번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를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한 전통 음악 공연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판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이야기 노래죠. 에밀리는 처음으로 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강렬한 감정 표현과 서사적 구조에 그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오페라와도 다르고 뮤지컬과도 다르네요. 정말 독특합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창자가 모든 역할을 소화하는 예술입니다. 이야기꾼이자 배우이자 가수죠. 공연이 끝난 후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밀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고 문화의 핵심이죠. 다음 날 아침,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에세이를 써보세요. 주제는 나의 한국 경험입니다. 에밀리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점자 키보드를 이용해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첫 한글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짧았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과 예술이 결합된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그녀의 에세이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에밀리 씨, 당신은 이제 진정한 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에밀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글로 간단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언어학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준혁 교수에게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준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에밀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방송 기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에밀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꽃 피우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폭풍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에밀리가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손에는 자신이 완성한 한글 에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죠. 오늘 교수님께 제 첫 학술 논문 초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언어학적 우수성과 세계 문자 체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메스꺼움이.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에밀리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이준혁 교수와 김수연 그리고 에밀리의 한국 친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준혁 교수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학생입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으로 가득 찬 서양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보다도 한글과 한국 문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3시간의 검사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윌슨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MRI 결과 시신경 주변에 압력을 가하는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 남아있는 약간의 빛 감지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빛이나 큰 움직임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에밀리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지금이죠? 왜 하필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에밀리.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강한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는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거죠? 겨우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기나요? 가장 힘든 순간 에밀리는 우리 카메라에 대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하버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온 건 실수였을까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준혁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복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교수가 어머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것을 기억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어머니는 폭격으로 시력을 잃으셨고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죠. 이준혁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전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미망인과 어린아들. 우리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점자책과 나무로 만든 한글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으로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길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죠. 에밀리는 말없이 나무 블록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역, 니은, 디귿 같은 한글 자음과 모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DNA다. 그때 이준혁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던 모습입니다. 사진 속에는 온몸이 병으로 쇠약해진 노인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이준혁 교수가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배운 것을 널리 알려라.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완성이다였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에밀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왔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유죠. 에밀리는 교수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나무 블록 중에서 특별한 것 하나를 에밀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다른 블록보다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희은자음이죠. 한국어로 희망의 첫 소리입니다. 에밀리는 그 블록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글을 통해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겪어온 시련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입니다. 그는 상자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개발하신 특별한 한글 점자 학습법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한글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 담긴 특별한 학습법을 점자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방법이에요. 한글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촉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웠죠.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럽네요. 처음에는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깊은 역사와 지혜가 있는 곳이었네요. 이준혁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 시설과 인식도 더 개선되어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날 밤 에밀리는 병상에서도 이준혁 교수의 어머니가 남긴 방법으로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결단과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가 에밀리를 방문했습니다. 윌슨 씨, 상태가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에밀리는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완전한 시력 상실입니다. 현재 감지하고 계신 빛과 움직임마저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글, 세계를 밝히는 빛의 언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 편견에서 이해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을 비효율적인 문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학술적 분석과 개인적 경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녀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의문론적 효율성, 그리고 철학적 깊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 끈기, 창의성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기립하여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준혁 교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한글의 진정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발표 후 여러 학술지 편집자들이 에밀리에게 논문 게재를 제안했고 한 국제언어학 학회는 그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모임에서 이준혁 교수는 에밀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초상이 새겨진 작은 은메달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었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메달을 손에 쥐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끈기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운 것입니다. 그녀는 메달 뒷면에 새겨진 문구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해할 때까지. 위기의 순간을 넘어 에밀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그녀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의 작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성공 후에 어떻게 그 여정을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밀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건강이었죠. 발표 다음 날, 에밀리는 약속대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치의는 MRI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 씨,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수술은 다음 주로 예정되었고 의사는 회복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에밀리의 남은 교환학생 기간 전체를 차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 연구는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수술 후에는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수술이니 어떤 형태의 지적 활동도 제한해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에밀리는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제 마지막 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 놀라운 문화와 언어를 공부할 마지막 기회요. 그날 오후, 에밀리는 이준혁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군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동안의 연구는 분명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한글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문득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언어학과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영어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고 평소 에밀리와 교류가 없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김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당신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잠시 다른 학생들을 바라본 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모두 함께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내가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몇 주가 필요할 거예요. 이때 한 남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 수업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을 부전공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번역을 담당할게요. 한국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어요. 한 명씩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번역,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편집까지. 에밀리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큰 약속입니다. 다들 자신의 연구와 시험이 있을 텐데요. 김수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에밀리는 우리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준혁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개인보다 중요하죠. 한강의 기적도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그날부터 언어학과 학생들은
에밀리의 연구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수업 후와 주말에 도서관에 모여 에밀리의 연구 노트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헌신적인 도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수술 전 마지막 날, 팀 전체를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녀 혼자 할 수는 없었기에 김수연의 도움을 받아 한국 전통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밀리는 마음을 담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한글은 비효율적이고 한국은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친절, 그리고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제 안의 한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감동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이준혁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수술 후에 당신이 회복하는 동안 우리가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회복되면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한글. 문화적 경계를 넘는 언어적 혁명이라는 제목으로요.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연구가 있을 텐데. 김수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농사철에 이웃끼리 서로 돕고 나중에 그 도움을 다시 갚는 방식이죠. 이것도 일종의 품앗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당신을 돕고 언젠가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다음 날, 에밀리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 그녀는 약간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수술 후에 제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현재 진행 중인 시력 상실을 멈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수술실로 향하기 전 그녀는 언어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글로 쓰인 응원 메시지를 모은 책자였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점자와 한글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고 모든 학생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세요.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에밀리는 그 책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를 향한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준혁 교수의 특별한 글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미 한글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이해의 도구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 더 큰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7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이준혁 교수와 김수연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최소 8주는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8주라면 에밀리의 교환학생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 그녀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회복실에서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음악가의 연주를 들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준혁 교수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음악가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거죠. 수술 후 첫 주, 에밀리는 완전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배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이 깨달음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 수 있을까? 그녀는 병상에서 자문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에밀리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윌슨 씨, 당신의 발표와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우 감명받았어요. 에밀리는 영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일 뿐이에요.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세종학당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에밀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건 제가 꿈꿔왔던 일이에요. 당신의 독특한 관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언어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안은 에밀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윌슨 씨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정신력이 대단하시군요. 3주차가 되자 에밀리는 이준혁 교수와 학생들이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전화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김수연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언어 발전에 미친 영향이 흥미롭습니다. 에밀리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준혁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더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한글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런 경험적 데이터는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4주차가 되자 에밀리는 병실에서 짧은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력 상태는 수술 전과 비슷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김수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에밀리,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 연구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 승인을 받았어요. 에밀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준혁 교수님의 인맥 덕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연구의 독창성이 높이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관점, 서양 언어학자가 바라본 한글의 특성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 소식은 에밀리의 회복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6주차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윌슨 씨. 이런 회복 속도는 처음 봅니다.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로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열정으로 병을 다스린다 정도가 될까요? 의사는 웃었습니다. 한국 속담까지 인용하시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마침내 수술 후 7주차에 에밀리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했지만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로 돌아오는 날, 에밀리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전날 밤, 병원 복도에서 에밀리는 우연히 의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윌슨 씨의 시신경은 생각보다 더 손상되었어요.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1년 안에 남은 빛 감각마저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밀리는 깊은 충격에 빠졌지만 밤새 생각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내가 배운 빛을 세상에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캠퍼스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언어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모여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한글 배지를 달고 있었고 그 배지에는 한글, 세계의 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앞으로 나와 에밀리를 포옹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한글 대사님. 에밀리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준비한 한국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정이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과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그동안 팀이 완성한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초기 아이디어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연구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그녀가 점자로 된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에요. 이준혁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했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과학적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죠. 당신의 연구는 이런 흐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겁니다. 저녁에는 학과에서 특별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전통 한국 음식과 음악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파티 중간에 김수연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에밀리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우리 팀이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꿈만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이준혁 교수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여정, 편견에서 이해로, 무지에서 지혜로 나아간 과정 자체가 학문적 가치가 있어요. 다음 날, 에밀리는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경험과 전문 지식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윌슨 씨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세종학당 이사장이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촉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론은 기존에 없던 접근 방식이에요. 콘퍼런스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와 팀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고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에밀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발표는 팀원들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콘퍼런스 전날 밤, 에밀리는 이준혁 교수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발표에서 제가 한복을 입고 싶어요. 그리고 발표의 일부를 한국어로 하고 싶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긴장하지 않겠어요? 국제학회에서 외국어로 발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에밀리는 자신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제게 외국어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언어예요. 콘퍼런스 당일 서울 코엑스 대회의실은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와 팀의 발표는 가장 기대되는 세션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준혁 교수와 김수연,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글 세계를 밝히는 빛의 언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인 시각장애 언어학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 한글과의 첫 만남, 그리고 점차 깨달아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깊이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적 경험과 학술적 분석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발표의 클라이맥스에서 에밀리는 자신이 개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학습 방법론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이준혁 교수의 어머니가 남긴 방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음절 단위의 조합 방식은 촉각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립하여 에밀리와 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한 중국 학자가 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박사님, 당신의 경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이 세계 문자 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경계를 넘는 혁신적 소통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쯔놈 문자 개혁이나 몽골의 문자 체계 발전에 한글의 원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철학적 가치가 현대 언어학 발전에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가 에밀리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BBC 기자로서 저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전체 여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녀의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 당신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미국에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정과 끈기,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콘퍼런스 이후 에밀리와 이준혁 교수팀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학술지들은 후속 연구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교환학생 기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하버드로 돌아가 박사 논문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준혁 교수와의 마지막 개인 면담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버드와 고려대학교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제 논문 주제도 한글의 국제적 영향력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준혁 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하버드에서의 당신의 위치는 매우 좋았을 텐데.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일은 한국과의 깊은 연결 없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준혁 교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 연구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언어학과 학생들은 에밀리를 위한 작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니까요. 파티에서 김수연이 특별한 선물을 에밀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글로 된 에밀리의 이름을 새긴 도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김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으로 당신의 한국 생활에 인감을 찍어보세요. 에밀리는 도장을 손끝으로 만지며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에밀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이준혁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전경을 느끼기 위해 왔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녀는 서울의 에너지와 활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네요. 이준혁 교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우리는 한글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상호적인 선물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 에밀리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준혁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고려대학교에 세종 윌슨 글로벌 언어 연구소를 설립하는 거예요. 한글의 국제화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언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요. 에밀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름을 딴 연구소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소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준 빛으로 저는 이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을 끝내며 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윌슨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550년 전 한왕이 만든 문자,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에밀리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준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한강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5년 후 서울의 봄날이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으로 저는 에밀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정교수가 되어 세종 윌슨 글로벌 언어 연구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에밀리가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한복과 서양식 정장을 조합한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그녀가 개발한 한글 기반 특수 점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활기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0개국 언어로 된 시각장애인용 한글 교재가 개발되었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의 한쪽 벽에는 한글 X 한류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POP 가사와 한국 드라마 대사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점자로 번역한 프로젝트였습니다. BTS의 노래가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그들의 음악과 가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장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죠.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현대, 삼성,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러나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강해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에밀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스승이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했던 촉각, 언어 시스템을 응용하여 이준혁 교수를 위한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에 글자를 그려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빛을 주셨듯 이제 제가 교수님께 빛을 돌려드릴게요. 몇 달간의 힘든 재활 과정에서 에밀리는 매일 이준혁 교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에밀리가 스승이고 이준혁 교수가 학생이 된 것입니다. 기적처럼 이준혁 교수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후 그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에밀리. 내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 승리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할 때까지. 에밀리와 이준혁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한글 기반 점자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1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유니스코는 이를 문화적 경계를 넘는 혁신적 교육 방법론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UN 본부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이준혁 교수는 그녀 옆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준 곳입니다. 에밀리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졌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밀리와 이준혁 교수가 국제언어학회 인터내셔널 링귀스틱 어소시에이션에서 수여하는 범언어적 공헌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학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인류 언어 발전과 소통에 혁신적 기여를 한 학자에게만 수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언어 연구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광은 한국의 정신, 한글의 빛 덕분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할 때까지. 제 안의 어둠이 한글의 빛을 이해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에밀리는 전통 한복을 입고 수상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종대왕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이 들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합니다. 한글은 제게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마무리 장면에서 에밀리와 이준혁 교수는 세종 윌슨 연구소에서 전 세계에서 온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에밀리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때입니다. 한글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빛을 찾길 바랍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연구소 외벽에 새겨진 문구가 보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해할 때까지. 에밀리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 이제 전 세계에 그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원 채널 주인장 클로징 멘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에밀리와 이준혁 교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들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전 세계 신개국에서 온 장애 학생들이 한글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에는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으로 가득 찬 서양인이었던 에밀리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배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에서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우리의 문화와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느끼셨나요?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나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